안녕하십니까. 대방동 대림아파트 공사가 한 6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타일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골라가면서 썼는데요. 타일들이 들어오다 보면 트위스트 치는 것도 있고 벨벳 부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현장에는 타일을 좀 골라 썼는데 조금 트위스트가 살짝 진 게 있어서 그거 맞춰가지고 지금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방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지금 시공해 놨고요. 그때 타일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거기는 콘크리트였는데 네. 이렇게 석고 이렇게 베이스를 다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면이 울퉁불퉁하고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타일을 붙였을 때 싱크대 상판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면이 안 좋으면 타일 붙이는 것도 면에 붙였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가 심해져요. 가벽을 쳐야 면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90도가 맞아야 되고 정확히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된다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 부분도 잘 맞아야 되고 끝에 부분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수평면이 여기서 저 끝에서 봤을 때 일자로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판을 붙여도 틈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가벽을 친 거예요. 수평 수직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석고 가벽을 쳐놓은 거예요. 상판을 댔을 때 네. 일자로 쫙 가면 뭐 1, 2mm 틀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5mm 이상 틀어지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벽을 치고 했는데 뭐 어떤 분들 뭐 주방에 물 쓰는데 왜 방수석고 안 쳤냐? 안 쳐도 됩니다. 굳이 방수석고 칠 필요 없습니다. 뭐 욕실이라든가 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방수석고 당연히 쳐야 되겠죠. 그러면 방수석고 치기 이전에 방수 합판 먼저 쳐야 됩니다. 공법상으로는. 근데 굳이 칠 필요 없기 때문에 방석고 안 치고 일반 석고 쳤고요. 일반 석고에다가 뭐 중간에 이제 타일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상판 붙고 막 물 들어갈 일 없습니다. 발코니 타일 시공했고요. 보시면 중간에 거의 지금 센터로 라인 잡아서 양쪽으로 찢어서 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리라고 하는데 n분의 1이 좀 잘 나왔고요.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라인이라든가 이거 보시면 시방서에 2.5mm, 매지라인 2.5mm 정도 줬기 때문에 여기도 깔끔하게 잘 마감 떨어졌어요. 혹시 발코니 바닥 타일 하면서 뭐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발코니 바닥 타일은 물매 잡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 끝에부터 여기 우수관까지 물매를 메다당 보통 2cm 정도 물매를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cm까지 주면 사실 물매가 너무 급격하게 육안으로 봐도 많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는데 한 1.5에서 1cm 정도, 10mm 정도 물매 줘서 천천히 내려가게끔 해서 물매 다 잡아가지고 우수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미터당? 예. 덧방이라고 해서 물매 안 잡고 막 시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생긴 대로. 그럼 그렇게 고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물매 다 잡아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현관은 지난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관 센탁 중심선 잡아서 n분의 1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신발장 들어가고 나면 사이즈가 비슷하겠죠. 그러네요. 예, 신발장 들어가고 나면 저희는 그런 거 보고 시공하니까 나중에라도 현관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전체 철거하고 시공하시면 현관 문턱에서 한 2mm에서 뭐 3mm 정도 이렇게 턱이 없이 그래서 들어올 때 발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공하는 게 좀 추천드립니다. 2mm 정도 차이 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네네, 문턱은 조금 너무 1대1로 떨어진 마감이 안 나오니까 조금 떨어져서 한 2mm 정도만 바닥으로 2에서 3mm 정도만 바닥으로 내려앉게 해서 시공합니다. 얘가 덧방 시공하면 이게 더 올라오겠네, 타일 쪽이.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덧방하면 타일 두께가 뭐 10에서 12mm, 타일밥이 15mm, 그럼 뭐 이만큼씩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 발이 걸리고 네. 들어올 때. 그러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철거하시라는 게. 그렇죠. 300, 600각짜리로 시공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영상에 제가 n분의 1을 할 때 중심센터에서 와리를 나눠서 시공해라. 뭐 똑같이 지금 보시면 양쪽에 쪽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죠. 근데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반대편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벽이 n분의 1을 하면 이 맞은편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바닥 라인도 맞겠죠. 바닥 라인도 틀어지지 않고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와리 나누는 게 진짜 기술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 다 재서 센터를 어디를 잡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센터에서 n분의 1을 바깥으로 찢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면 잡고 바닥면까지 봐야 되니까. 수도 다 적어서 예.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와리를 잡으시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바닥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네, 먹줄 잡아놓죠. 먹줄 다 잡아있죠. 요 라인이 네. 딱 떨어지죠. 예. 네, 이게 먹줄을 이게 작업을 다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레미탈로 잡냐, 모래 세면으로 잡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해요. 공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술적인 면도 좀 전달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아덱스 또 네, 아덱스 탄성 매직 있나요? 무조건 저희는 지금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가격은 더 이게 더 비싸죠?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네, 그때 영상 보면 시공이 조금 까탈스럽다고 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 닦아내는 게 일반 뭐 홈매트나 이건 잘 닦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만 닦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번 닦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탄성기가 있어서 끈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여러 번 닦아서 좀 깨끗하게 또 스펀지도 좀 잘 헹궈서 그리고 시공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여기 타일 시공 방안까지 영상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